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 저희 판단 미스 또 그로 인한 여론 악화 이런 부담을 당에게 지우고 또 의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책임을 전가시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봅니다. 당선인이 국회에서의 여야 합의를 말 한마디로 뒤집어버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회 그리고 국민은 분노를 넘어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고과국의 완성입니까? 독재 시대의 부활입니까?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당의 입장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에 필리버스터 등 모두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네, 검수완박 신경전 최고조. 이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헌법을 강조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입법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혜연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 대치 속에 민주당이 일단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황이고 전체 회의가 밤 9시 20분쯤 열렸는데 잠시 정회를 한 상황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안건 조정이 구성까지 신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전체 회의 처리가 목표인데 오늘 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현재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정의당이 주장했던 중재안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 선거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선거에 관한 부분은 어쨌든 6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검찰에 수사권을 주는 방안, 즉 올해 말까지는 유예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치인들에 대한 방탄용이냐라는 비판은 일부분 수용을 해서 중재안이 마련됐다라고 일단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그동안 우리가 이게 만약 필리버스터까지 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까? 정의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었는데 정의당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진 거라든가 지금 입장을 보면 정의당에서도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오히려 법안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어차피 처리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중재안이든 어찌됐건 원안이든 그대로 처리하겠다. 시한 내에 처리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시한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어찌됐건 이 법 발효까지 다 끝내겠다. 이제 이런 그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일정대로 그대로 가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재안을 수용을 하면서 일단 좀 지연 전술을 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연 이후에 무산 이런 이제 그 단계적 접근법을 이제 일단은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재안 수용 관련해서 또 당내에서 또 예상치 못한 그런 또 이제 논란이 일면서 이 좀 지연 전술도 여의치 못하게 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쪽으로 그냥 그대로 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남은 건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수단 필리버스터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야말로 또 꾀를 또 한번 낸 거죠. 그래서 정의당의 그 선거 관련한 그 부분 수용함으로 해서 정의당도 일단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의석수 확보에는 일단 좀 성공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80석 네, 얘기하신 그렇습니다. 거고 그건 이제 예. 본회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잠시 뒤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앞서 그 잠시 법사위 현장 모습도 나왔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회의장 안을 가득 메우면서 무효를 외치는가 하면 좀 더 거칠게 뭐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결사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 입장까지 포함해서 양측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장께서 그동안 자신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입장을 같이 해서 국회 의사 일정을 추진하겠다라고 국민들께 공언하신 만큼 이제는 의장께서 약속을 지키실 시간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회의 소집해서 이제는 뚜벅뚜벅 한 걸음씩 약속대로 국민들 앞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오늘 또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정의당의 뜻이 국민의 뜻과 부합한다면 또 이번 합의사항과 뜻을 같이 하는 거라면 열어놓고 저희는 판단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이 수용하지 못하는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가 없고 추가적인 국민들이 가장 비판을 하고 있는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합의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당의 입장이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할 경우에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모두 수단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속에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 필리버스터 포함해서 그 발언이 눈에 띄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의장께서 약속을 지키실 시간입니다. 박병석 의장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 하나씩 여쭤보죠. 앞서 그 평론가님께서 정의당이 제안한 조정안을 좀 소개하셨는데 여야 합의안, 지난주 나왔던 여야 합의안에 정의당이 이제 추가로 제안한 내용이 포함됐는데 선거 범죄에 대해선 이제 올해 말까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유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전주의 의원이 회의 중 나오면서 반발을 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국회의장이 마련한 중재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까지 받아서 여야 합의안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오는 것은 당 내부의 반발인 것이지 의원총회 안을 최고위원회에서 뒤집고 다시 이렇게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재검토하는 쪽으로 가자는 게 과연 맞는지 저는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정의당에서 사실 그동안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주 돌아보면 국회의장 안에 대해서 찬성한 것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를 통해서 더 논의를 한다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던 것이고 또 주말 안에 또 합의된 중재안을 보면은 가장 국민적인 시각에서 공감대를 얻을 만한 방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6일 지방선거까지 어쨌든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둔 것이잖아요. 여러 가지 저는 보완책이 그래도 마련하려고 민주당에서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좀 반발을 하려면 그러면 그동안의 합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파기한 것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총 자리에서도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이번 중재안 재협상 요구에 작심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이번 사태 배후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있다. 또 한동훈 후보자가 움직이고 이준석 대표가 아바타다라는 좀 거친 표현을 내기도 했고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이번 중재안 어떤 파기를 깬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 얼굴도 지나갔습니다만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뭐 여야 합의안을 이제 파기한 부분은 뭐 어느 당이 그런 결정을 내렸건 그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정도까지 중재할 능력이 없거나 또는 그런 정도의 중재와 관련해서 당에서 그 인정을 안 해줄 정도라 그러면 그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일단 중재안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중재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전략을 지금 수립하는 게 더 옳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 특히 현재 지도부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는
차라리 이걸 강행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편이 정치적으로는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끝까지 반대를 했고 저쪽은 좀 무리해서 강행 처리를 결국 한 거고 그래서 역풍이 저쪽으로 이제 불기를 좀 기대하는 그런 그 좀 정치적 판단 이런 것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자신의 판단 미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당에 부담을 줬다면서 이제 의총 자리에서 공식 사과하기도 했거든요. 중재안 재논의로 어쨌든 권 원내대표 체면이 좀 타격을 받은 것도 사실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향후 여당을 이끌게 될 이른바 투톱 지도부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가 좀 저는 의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의총까지 열어서 중재안을 수용했는데 한쪽은 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통화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제동을 걸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부에서 서로 논의가 안 된다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소통령이다 이런 말을 나오는 맥락을 좀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벌리는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추인해서 여야가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의 어떤 의중이 반영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이 다시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차기 여당의 대표가 될 인물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즉 행정부를 담당하게 될 그런 인물에게 전화를 해서 자문을 구했다는 것이 단순히 이것을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소통령 논란에 더 붙이기라는 결과를 가져오려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좀 논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이 입법 과정을 잠깐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전체 회의 통과가 이제 오늘 시점에서는 목표이고 내일은 이제 본회의를 거쳐서 그런 계획들을 잡아놓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관련해서 안건 조정위를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시간 지연 전략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내일 본회의 같은 경우도 앞서 잠시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필리버스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무제한 토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건 뭐 지연 전술인 동시에 또 이제 명분 다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명분을 득하기 위해서 좀 굉장히 치열하게 신경전을 좀 펼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연 후폭풍이 어느 쪽으로 불 거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이게 지방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 쪽으로 안 불게 하기 위해서 지금 명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애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그 형국이다. 그런데 중재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 내부에서 약간 좀 조율이 안 된 그런 그 일련의 행보가 나오면서 네. 사실은 본질이 조금 흐려지면서 그것이 좀 부각이 되는 그래서 그것이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약간 전략적인 실패가 국민의힘 쪽에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의힘의 전략적 실패 여부하고 좀 무관하게 판단 내려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수완박 입법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처리하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하는 본래 그 이제 의문점, 이 의문점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오늘 그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뭐 정의당 안을 일부 좀 수용을 했다고는 하는데 선거 관련한 안 네. 내용 좀 수용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독소 조항으로 지적됐던 것을 또 여전히 또 다시 또 부활을 좀 시킨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상당히 좀 위축시키는 그런 조치를 또 보이지 않게 또 이렇게 몰래 또 처리를 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보다 다시 도로 원안으로 되돌아간 그런 부분도 지금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좀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안 알려지면서 보도를 좀 덜 타고 있긴 한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민주당이 처리하려고 하는 중재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하고도 또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중재안이 돼버린 겁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박병석 의장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네. 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본인들에게 유리한 본인들이 원래 하려고 했던 원안으로 자꾸 회귀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재안이 나오기 직전 시점에서도 박병석 의장이
변수였는데 다시 또 변수로 재등장을 했는데 박병석 의장의 결단을까지 포함해서 평론가님은 지금의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단 박병석 의장이 지난주 금요일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하기까지도 아마 여러 번 여야 관계자들을 불러서 대화를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요. 오늘도 또 양측의 원내대표를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그동안 의장으로서 할 수 있는 뭐 중재안도 만들고 원내대표의 물밑 접촉도 하고 협상도 시도했지만 다 안 되기 때문에 명분상으로는 이제 오히려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졌다. 어쨌든 국민의힘이 오히려 지금 그동안 했던 합의안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모양새를 만들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시간을 더 이상 갖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검수완박 논란 관련해서 정권 교체기의 어떤 갈등의 한 축으로 또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 좀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 당선인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을 아꼈는데 이 문제 관련해서 헌법 준수를 언급하면서 애둘러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이런 가치를 담고 있는 헌법이라는 것이 법전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을 뵙고 또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 바로 이러한 헌법 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의 첫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의 번영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네, 검수완박을 비판한 게 아니라 지금 헌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간의 어떤 입장과 지금 발언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물을 때마다 당선인 측은 헌법 수호, 헌법 가치를 말했고 오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말을 한 거를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검수완박 입법은 위헌이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네. 예, 이걸 뭐 애둘러서 뭐 직접적으로 딱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뭐 거의 직접 언급한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수완박 입법은 나는 원칙적으로 반대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의문점은 남죠. 그러니까 중재안이 나오기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과연 이 사안과 관련해서 당선인과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어찌됐건 뭐 윤핵관 가운데 한 사람인데 또 이거 굉장히 또 중대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당선인 측과 전혀 교감 없이 중재안에 그냥 덜컥 합의를 했을 리가 없다라는 이제 관측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럼 과연 윤 당선인의 진위는 어디에 있느냐 이제 하는 게 또 다른 이제 의문점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한데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중재안이 나오고 난 뒤에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당으로 끌고 와서 대통령까지 만든 데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졌던 권력형 비리 수사 좀 철저하게 해서 이 부분도 청산하기를 원해서 우리가 데리고 왔는데 결국 이걸 무력화시키는 법안에 찬성해 준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또는 일부 동조해 준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판 여론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윤 당선인 측에서 전략 수정을 조금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래의 입장으로 좀 되돌아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전략 수정. 실제로 당선인이 어제 원내대표와 인수위 사무실에서 30분 동안 독대를 하면서 이 중재안을 원점 검토하자, 재검토하자 이렇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박지원 위원장이 사퇴 배우가 윤석열 당선인이다라고 또 주장했던 것과 또 연결지어서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얼마 후면 당선인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지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 국민 전체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 지난주에 박병석 국회의원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존중한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며칠 만에 갑자기 또 당선인에서 이렇게 뭔가 반대하는 듯한 입장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인수위 내부에서라던가 뭐 권성동 원내대표라던가 당선인 측이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현실이고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당선인의 뜻을 받아서 모든 것을 국민의힘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협안을 만들고 중재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는데 지금처럼 마치 정의당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당선인에 의한 오더 정치가 된다면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존재 가치가 더 좀 낮게 평가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당선인 측은 좀 거리를 두는 모습이고 민주당은 이 같은 당선인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보인 것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이제 향후 집권 여당이 돼야 될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로부터 그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지 어떠한 개입이나 주문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현장을 봤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공당의 역할을 정말 포기한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또 그 권력자의 말 한마디에 거수기가 되고 말아버린 것인가?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삼권 분립의 헌법 정신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현장을 봤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배현진 대변인도 이를 의식해서 중재안을 보고받았을 뿐이지 개입이나 주문은 없었다며 이제 선을 그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는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더라도 뭐 비공식으로 조용히 만날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그 정무적 판단 부분에서는 여전히 뭐 그 윤 당선인 스스로가 정치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뭐 흔히 하는 얘기로 감이 좀 떨어지는 감이 없잖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비판할 과연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이 민주당이 뭐 좋은 말로 당정청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청와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뭐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라는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입장이 좀 바뀌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것 저것도 좀 문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에게 국민이 기대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정청 관계 부분도 뭐 너무 일사불란하게 또 무조건 청와대가 결심하면 또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그대로 가는 그런 그 상황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이번 같은 이 중대 사안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방식도 조금 더 좀 신중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곧 행정부의 수장이 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그런데 입법부에 있는 원내대표를 불러서 보고를 받는다. 사실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최근에 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나마 청년 최고위원이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당선인의 독자적 판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좌지우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팀이 돼야 될 때는 원팀이 돼야겠죠. 서민 민생을 안정시킨다거나 이럴 때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그건 원팀이 돼야겠지만 지금처럼 이런 상황인 데서 마치 당선인의 입김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이 과연 좋은 모습인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고요. 특히나 국회에서 협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과의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이제 거대 야당이 될 민주당에 대해서도 어떤 설득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정부 출범 전부터 이렇게 극한의 대치 상황을 보이는 것은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모으는 데는 일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국민통합이라는 대통령이 가진 큰 과제 측면에서는 그리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검수완박 입법 과정 일단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 그리고 본회의 내일 본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사실 검수완박 관련해서 최종 관문은 5월 3일 국무회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일까요? 당선인 측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말로 청와대를 겨냥하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럼 방송 마음에 안 들다고 방송 통폐합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권을 갖다가 없애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까? 반대가 더 많잖아요. 국민들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를 이렇게 졸속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부권 행사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본다라는 말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 뺏기가 방송 통폐합과 뭐가 다르냐라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뭐 말은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이 임기 말에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절대로 좀 건너서는 안 될 강을 지금 건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뭐 흔드는 거다라고 이제 장제원 의원이 지적했는데 저 역시 맞는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 그 강을 건너기로 지금 결심한 것 같아요. 좀 어제 그 뭐 인터뷰 내용 보니까 검수완박 입법 특히 중재안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민주당이 통과를 강행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진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저는 민주당이 설령 그렇게 가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본래 본인이 젊은 시절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검찰 개혁의 기본 방향에 맞는 것이다, 기본 정신에 맞는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 검찰 개혁 상당수도 본인들의 초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결정들을 많이 내린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결국 이 강을 좀 건너고 만다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그 대의명분이 결국은 상당히 손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사실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좀 큰 거죠. 국민들의 실생활 특히 민생과 관련해서 아마 엄청난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이고 네. 제가 보기엔 이번 강행 처리하고 나면 민주당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아마 후회를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을 하기 아주 용이한 구조를 만들어서 그냥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과거의 권위주의 정부에서 했던 군사 통폐합에 비교한다는 것도 좀 부적절하고 본인도 국회의원인데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참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청문회에 관련됐을 때 당시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으나 마치 검찰의 수소 기소를 분리하는 것 자체를 국민에게 엄청난 폐가 가고 무슨 부패를 막으려는 시도라고 하는 것은 당선인이 예전에 했던 말과도 대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